그러니까 이제 순자도 자기 스스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광수에게 이렇게 끌리고 있으면 영식을 놔야 되는데 영식을 그냥 놓기에는 머리로 생각했을 때 영식은 놓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것저것 막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봐.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니면 너무 계획적이다, 이유를 만들어 보는데 예쁘게 생겼다고 싫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싫어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가장 불안정한 연애를 원하는 사람은 순자님이었다. 순자님도 그 말을 했거든요. 내가 이제 불안정한 연애를 했다의 정체는 순자씨가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지.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려고 했어. 처음에 영식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충분히 안정적이어도 될 순간에 영식의 부정적인 면에 좀 더 집중했지. 왜냐면 이미 안정적인 상황이었으니까 불안정한 면에 더 집중하려고 그래. 뭐 영식은 너무 계획적이어서 내가 따라가기 힘들다? 근데 물론 편안하진 않아. 영식을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고, 순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자기도 모르게 맞추게 되는 사람이거든. 도란가? 아무튼 그 심리학자가 말한 여성성을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어머니, 그리고 히타이리, 그리고 영매, 아마조네스 이렇게 돼 있는데, 순자는 기본적으로 남한테 자기도 모르게 맞춰지는 그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상대에게 맞춰져.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되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 자기도 모르게 영식이랑 있을 땐 영식한테 맞춰져. 영식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영식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고 한데 영식이 원하는 걸 해주는 내 모습이 내가 싫은 거야. 답답한 거야. 영식이 원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 근데 에너지를 덜 쓰면서 설레는 쪽은 광수야. 막상 영식을 만났을 때 영식에게 맞추고자 하는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영식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 광수한테 끌린다? 그 말이 안 나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맞추는 게 기본적으로 순자가 갖춘 여성성 중에 하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영식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지 주고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이제 막 사람들 여지 주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영철한테도 여지를. 영철에게 여유를 줬지. 그래서 옥순이 차였지. 나 영식님한테는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날 계속 고민하잖아. 그러니까 영식이 계속 기회를 줬어. 이 전날부터 계속 기회를 줬어. 심지어 같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영철과 같이 장을 보러 가면서까지 기회를 줬어. 그런데 순자는 절대 말 못했지. 그때그때 순간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 그런 면에서는 광수나 순자가 통하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영식이 알았을래나 지금쯤? 나는 알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 광수랑 순자가 나가는 장면을 분명히 영식 씨가 본 장면이 있었거든. 지금 영식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더라고요. 나는 지난주에 당연히 알았을 줄 알았는데 상상을 못했대. 그 사실을 안 때는 오늘 아침. 어젯밤에 순자가 나를 피하던 이유가 광수를 선택하기 위함이었구나. 둘 사이에는 이미 대화가 오고 갔었는데 최소한 나한테 언질은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거에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이날 나는 솔로 최고의 장면. 아닌가? 너무 주관적인 부분일까? 분석해달라고? 저거 그거 아니에요? 연대 응원가? 이때 나온 노래가? 나름 지금 영철은 자기 기분을 올리려고 영철은 저런 대학교 때도 저런 활동 되게 열심히 했을 사람 아니야? 내가 자꾸 어느 순간 메타인지가 되면서 내가 지금 좀 오해한 부분이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 상처를 줬나?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내가 조금 여기에서 원하는 만큼의 뭔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자가 영식인 줄만 알았는데 경쟁자가 영식뿐만 아니라 광수까지? 이러면서 지금 내가 3위인가?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보자. 응원가를 자기한테 보내는 거지. 근데 영철은 저런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마도 확실하진 않아요. 정확히 대학 응원가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힘이 나고 그렇게 단체가 함께 응원하면서 그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힘을 얻었던 그 순간의 에너지를 다시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대 응원가 맞죠, 저거? 그 나름 대학 시절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가장 에너지 넘쳤던 그런 순간, 그거를 저렇게 노래를 하면서 저걸 이렇게 막 하는 거지. 그리고 영호도 당연히 현숙과 데이트를 나갔으니까 당연히 영호도 용궁선상에서 제외. 그럼 남은 사람은 오직 한 명, 광수. 상철과 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순자의 원픽은 영식 너다. 상철도 순자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다 알겠어? 여기서 상철 씨는 순자 씨를 변호해 줍니다. 감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나간 걸 거다. 1순위가 너는 맞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근데 지금 잘못 캐치했지. 광수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영식에게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나간 건 아니지. 내가 광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나간 거지. 저는 그 둘이 2순위 데이트하고 왔을 때 광수 형이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순자가 들어줬다고만 하길래 친한 사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널 믿었던 만큼 그렇잖아요?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그래, 광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걸 몰랐었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철이나 영수랑 아니면 상철 이런 사람이랑 데이트를 나갔다면 그 마음을 둔 시점이 어젯밤 혹은 얼마 안 된 시점 무언가 다른 사람과 확인해보고 그러고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광수랑은 생각보다 며칠이 된 마음이고 그 마음은 오히려 나보다 더 이 사람이 광수를 생각하고 나와 이런 관계에서 광수를 보호하려고 했구나. 나는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그냥 킵해둔 거였구나라고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 순자가 영식한테 어장치느라 근데 이게 저도 어제도 말했지만 어장과 보험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장 관리를 하는 건 내가 일곱 난장이를 곁에 두는 거고 보험은 이 사람과 언젠가는 사귈 수 있고 사귄다면 이 사람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부로 똥촉이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을 거야. 그렇게 순자 씨는 사고를 쳤다. 광수를 선택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숙 씨가 순자를 조금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정숙 씨는 내가 2순위라는 거에 상처받고 광수를 끊어냈거든. 근데 순자는 3순위인데도 그걸 버티고 광수를 계속 선택하고 저런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정숙 씨는 생각하는 거야. 만약 순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활약을 해가지고 광수랑 잘 연결됐다? 그러면 정숙 씨는 큰 깨달음이 있을 거야. 아, 내가 너무 관계를 빨리 규정 지었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연애를 많이 못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고 깨달음을 얻을 거야. 광수님이랑 이순이 첫 데이트 했을 때 3순위라고 해서 충격받아서 그러다가 대화를 하고 나서 호감이 더 생긴 거야? 이게 지금 정숙 씨가 이해를 못하는 포인트야. 아니 나는 2순위라는 말 듣고 나는 맘상에서 끊었는데 너는 그렇게 3순위라고 했다가도 대화를 하고 호감이 더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살짝 정숙 씨는 지금 순자 씨의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순자 씨는 이제야 데이트를 하러 나갈 세팅을 거의 다 끝마치고 나서야 이제 영식과 얘기를 할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썼는지도 이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정숙은 살짝 영식에 대해서 또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영식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먼저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순자를 찾아온 줄 알았는데 영식 씨가 정숙 영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빼고 부른 이유가 지금 내가 순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순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배신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좀 더 정보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순자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지 알고 싶은 거야. 지금 순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를 기만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게 기만이 아니면 나를 그냥 보험으로 두고 나를 여기에 두기 위해서 광수라는 마음, 광수와 커져간 마음을 비밀로 붙였을 수도 있겠다면서 배신감은 되게 크지. 근데 그거를 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는 있을 거야. 순자님은 광수가 표를 못 받을 줄 알았대. 그게 처음에는 광수가 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데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아닐 줄 알았던 적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은 아닌데 그 상황에서 좀 상대들이 원하는 말을 해준 것도 있고. 근데 정숙 씨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진 않은 거고. 정숙 씨는 순자가 불편해. 상철 씨가 영호를 불편해하는 모습과도 비슷하지. 정숙 씨는 순자처럼 하고 싶어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못하기도 하고. 처음에 정숙 씨가 나는 솔로에 출연하면서 사람마다 인사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하고 그런 텐션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광수에게 잘리면서 컷 당하면서 제사 컷 당하면서 다시 원래 그냥 자기가 가진 그런 모습으로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숙은 어쩌면 항상 순자같이 사람에 따라 맞추고 유연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캐치해가지고 주는 것을 한편으로는 원하고 있는 면도 있어.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고 경계하기도 하지. 그게 참 정숙 입장에서 순자가 불편한 대상일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광수라는 사람이 정숙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광수가 좋거든? 조건도 좋고 사람도 재밌고 좋아. 하지만 나는 순자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수를 끝냈는데 나보다 어떻게 보면 등수가 낮았던 순자는 그걸 해가지고 광수와 데이트를 나갔네? 저거 반칙 아니야? 내가 억압한 욕망을 보이고 있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더 싫어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실은 상철이 영호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야.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냥 굳이 꼬집으니까 그런 거지. 정숙 씨가 막 그렇게 막 뒷담화하고 엄청 막 상대를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사람의 심리에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우리 여자 숙소에서 옥수님을 그렇게 불러댔어요. 광수님. 나 좋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순이인 나 마음 상하게 하면서 나를 그렇게 옥수님이 불러냈어요. 근데 3순위였던 순자는 배알도 없이 그렇게 가가지고 또 데이트를 하고 그 마음 돌려보려고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하고 싶으면서도 저게 너무 뭐랄까 절망스럽다고 해야 될까?
비굴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안 했는데 순자 봐요. 순자는 했대요.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순자가 그냥 많이 눈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말에는 나는 눈치가 빨라서 1순위는 옥순이기 때문에 안 될 거 참전 안 하고 워케이션 모드로 해서 우리 회사 매출에 집중했어. 순자는 눈치가 없어서 너도 놓치고 광수한테 그렇게 하다가 바보짓 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순자를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건 있지. 지금 어쨌건 순자가 그때 순간순간에 맞추는 것을 기본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는데도 한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몰랐대. 아는데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실은 아는데 한 면도 있지. 순자가 조금 더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면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욕을 안 먹을 텐데 저게 순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 저 상황에서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함. 여기서도 나 그 사람이랑 데이트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영수 입장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잖아. 그래서 근데 슈퍼데이트 나가려니까 좀 피곤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대한테도 상대가 어떻게 하면 원하는 말일 거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때 영수가 물어봅니다. 광수는 되게 센세이션하다고. 근데 존중해.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영수도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어서 영숙, 영자 눈물 흘리게 하고 옥수한테 갔잖아요. 사람 마음 어쩔 수 없으니까. 누구보다도 순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을 한 사람이 영수지. 영자에게 차마 대놓고 넌 아니야 라고 말 못했거든. 그럴 용기가 없어서. 순자도 대놓고 영식 있게 나 광수에게 끌려 라는 말 못했거든. 순자는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애초에 그런 걸 되게 하기 싫고 그때그때 상대의 기대에 맞추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무언가 나름의 노력을 되게 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영식의 자존심이나 이런 걸 굉장히 깔아뭉개는 일인데 순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영식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 근데 그 고민을 내가 빨리 직면하고 영식에게든 광수에게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광수에게는 마음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정작 영식에게 영식을 실망시키는 말을 하기는 두려우니까 영식에게 그 말을 못하고 도망 다녔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영식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버렸어. 그래서 영식은 그 상처를 가지고도 순자를 기다릴 만큼 유연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원래 선비들은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고. 해석이 너무 마일드하다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순자 씨가 논리가 만들어졌어. 이 논리를 차라리 진작 만들어서 차라리 영식에게 말해야 영식이 보험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 논리가 너무 늦게 만들어졌어. 만약에 오늘 광수님과 데이트해서 아니다 싶으면 한 명으로 밀고 나가지, 영식님으로.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전날, 전전날 하다못해 어제는 할 시간이 많았지. 영식 씨가 계속 물어보고 환경 만들어주고 네가 영철이라면 영철에게 얘기도 된다라고 하면서 영철까지 계속 그 옆에다 해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자기는 얘기했는데 영식 입장에서는 뭐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지. 그래서 데이트를 해보면 오히려 더 확실해질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마치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순자는 영식이다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 생각대로 영식이 맞긴 한데 광수랑 한번 만나보고 올 거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순자 씨가 주변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면이 있지. 그리고 영식님은 얼마나 쇼크였겠어.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어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줬는데 근데 가기 전엔 대화하는 게 맞아. 가기 전엔 당연히 대화해야지. 갔다 오고 나서 대화하는 게 더 상처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빨리 영식이한테 가. 영수가 좀 빨리 순자에게 조언을 해줬어야 되는데 늦었어. 뭐라고 얘기해야 해? 그런 거는 내가 좀 연애를 못하나 봐. 못하는 건 연애가 아니고 실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거절 아니면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잘 못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캐치를 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능력이야. 근데 지금 이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달라 보이네? 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지. 연애는 잘하지. 근데 상대가 원하지 않는 멘트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지. 불편해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거. 그치? 그거 때문에 힘든 거지. 영식이 열을 올려서 막 얘기하는데 그 순자는 영식을 불러냅니다.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조금 실망했어요? 이런 것도 근데 마음 상했죠? 미안해요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자꾸 회피했어. 내가 네 마음 아프게 하는 거를 못해서 회피했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린 태도를 했는데 실은
갔다 와서 얘기를 해야 되나 하면 되겠지라고 그냥 계속 도망쳤던 것 같아라고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딱 말을 해버리는 게 영식이 듣기에는 솔직하고 그래도 그나마 납득할 만한 포인트였을 거야. 기대했는데 실망했어요? 나와의 데이트를 기대했는데 데이트를 못해서 실망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영식은 지금 순자가 나에게 솔직하지 못했다. 광수와의 관계가 벌써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순자가 생각하는 이 실망은 나와 데이트를 기대했는데 실망했어요인데, 영식은 이 사람이 나에게 최소한 솔직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솔직하지 않았다는 게 실망한 거지. 그러니까 영식은 실망 안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지. 이게 데이트를 못해서 실망 안 했다면 그러면 거짓말이죠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원래는 슈퍼데이트권을 쓸까 하다가 마음이 확고한 걸 알고 있어서 이 말이 근데 영식한테 꽂히긴 했을 것 같아. 아, 내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결국 보험이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광수님을 일단 한 번 더 오전에 만나서 얘기하고 거기서 판단을 확실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논리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논리지. 익숙한 논리지. 근데 이 정도 논리를 말할 거였으면 전날 말했어도 됐었어. 그게 이제 영식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거지. 정리는 어떻게든 더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식 입장에서는 왜 이게 영식 입장에서 사과를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그날 아침만 해도 영식이 물어봤거든. 나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냐. 그때 순자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너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했어. 그런데 저녁에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영식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거지. 슈퍼데이트권 기대도 했을 법한데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고, 근데 그냥 처음부터 미안하다고 풀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영식 씨는 그 포인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광수한테 쓴 게 그런 이유라면 광수와의 는 숙소에서 대화를 나누고 본인과는 데이트를 나갔다면 어땠을까? 근데 지금 여기서도 순자가 영식한테 그냥 맞춰주고 있을 뿐이지, 순자 머릿속에 1순위는 광수예요. 눈앞에 영식을 배려해서 영식을 맞춰주고 있는 거야. 네가 1순위지만 광수랑 그렇게 한번 나갔다 올게. 물론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있지. 그런데 순자 입장에서는 잘못을 지적받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널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못 지적받는 것 같으니까 조금 순자도 이 상황이 불편하지. 근데 영식 입장에서는 네 말대로 내가 1순위였다면, 그래서 1순위랑 나가서 대화를 하고 긴가민가한 감정은 여기서 해결하는 게 어땠을까? 근데 순자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 너무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해서 저 같으면 서운하거든요. 여기서도 미리 그러면 얘기를 했으면 됐잖아. 내가 서운할 걸 알았다면. 근데 순자는 저게 정말로 서운했겠다, 미안하다 이런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을 조금 모면하려는 말에 가까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저기서 네가 1순위 아닌데, 광수가 1순위인데 그냥 그래 1순위라고 생각하면 서운했을 수 있겠다. 나도 2순위여서 좀 광수한테 서운하긴 하니까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하지 나한테.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지. 나는 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사실이죠. 영식 씨가 거기 쫓아다니다시피 했지. 계속 같이 막 장보러 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순자는 내가 2순위인 영식을 지금 1순위로 대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지금 이렇게 영식 맞춤형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영식은 지금 나를 자꾸 갈구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는 뭔가 대화로 풀릴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화로 만약 풀려면, 내가 광수가 1순위가 됐어. 그래서 광수랑 일단 데이트를 나갔다 올게. 그러니까 넌 좀 기다리고 있어줘. 이게 순자가 대화로 풀려면 해야 될 말인데, 그렇게 되면 풀리지 않지. 상황은 꼬이지. 왜냐면 순자 입장에서 영식은 가장 좋은 베스트 상황은 내가 광수와 연결되는 게 베스트. 근데 광수가 만약 옥순과 잘 된다면 영식과 그래도 연결되는 게 차선. 근데 그 차선도 상당히 훌륭해.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다 놓기가 싫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대화로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실은 솔직히 말했으면 영식은 기다렸을 텐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힘들지. 광수에게 남아있는 감정에 대한 고민은 대화로 풀릴 게 아닌, 이거는 나의 생각과 정리지. 그런데 광수에 대한 감정은 본인이 생각과 정리를 하지만 여기서 광수에 대한 내 감정이 그거였다라고 영식에게 말해줄 수도 있었고, 영식에게 최소한 어제 저녁에 나는 슈퍼데이트권을 너에게 쓸 수는 없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었지. 근데 이게 광수의 생각과 정리를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
영식이 지금 요구하는 나와의 슈퍼데이트를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은 것,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 더 나아가서는 명확히 얘기하지 않은 것, 실은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진작 결정했음에도 오랫동안 나에게 비밀에 붙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영식 씨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대화를 했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프레임을 순자 씨는 광수에 대한 나의 마음으로만 가져가 버리니까 지금 이거는 나의 생각과 정리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영식 씨가 생각하기에는 영식이가 말한 건 광수에 대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말해줬어야 된다. 그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슈퍼데이트권을 내가 어제 너한테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최소한 거절의 멘트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고민이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정도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날 아침에 내가 얘기할 때 너는 나한테 분명히 쓸 테니까 기다리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영식은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영식이 알아. 나는 보험이고 싶지 않다고. 어제 우리가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제가 영식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건 보험이다라고 했는데 이 장면에서 영식이 딱 나는 보험이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실은 영식이 사과받고 싶었던 건 나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에 더 사과받고 싶었을 거야. 너는 어차피 나를, 그러니까 영식은 어차피 순자를 1순위로 생각하니까 기다려. 하지만 나는 광수에게 갔다 올게. 그 말을 한 거죠. 먼저 결정하고 후 통보. 근데 이 텀이 실은 거의 하루 이상이야. 영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를 찾아서 얘기해서 내가 갔다 오겠다. 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순자가 그렇게 말하는 상황을 마주하지 못했어. 회피한 거야. 계속 도망친 거야, 실은. 순자는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상대한테 계속 맞춰줘.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계속 거절 못하다가 수동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1대1 관계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야. 여기서 지금 2명이나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동시에 나타나 버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